지금 대선이 다가오고 야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45%가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집권할 생각만 하고 집권당이 되었을 때 어떻게 잘할 거냐라는 그런 생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선 잡을 생각만 하고 있고 국회 운영은 벌써부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거의 파행 상태입니다. 국회 파행이 지금 이틀째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민주당은 강공책으로 국회 파행을 방치한 채 밀고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오만한 여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쟁점은요, MBC 방송국 전략본부장 검찰 고발건, 이랜드 임금체불, MBC 노조 탄압,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이런 문제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퇴장을 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는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 지금 이런 시점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논란 때문에 지금 국회가 파행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요, 지금 4당 체제가 되면서 국회 내부의 원 구성이 복잡해서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이 구성, 즉 의원 구성이 좀 복잡한 측면도 있지만은 4당 체제가 되면 과거에 양당이 협의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협의가 좀 더 복잡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MBC 청문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현 시점에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냐라는 이런 상황에서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정권을 잡을 욕심에 눈앞에 곧 2달 뒤에 대선이 다가올 것 같아 보니까 국회를 갖다가 끌고 가는 문제에서도 한마디로 시금방져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MBC 청문회 문제 등이 국회를 마비시킬 정도로 절박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현재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린 자유한국당이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이 탄생시킨 대통령이 탄핵이 임박한 상황에서 뭐 문제거리만 생기면 어깃장을 놓을 그런 상황이, 정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이콧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지금 여유가 있는 민주당이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겠다, 집권하면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국회가 마비되어서 개혁 입법이 통과되지 않고, 지금 특검을 연장하려 해도요, 특검 연장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검을 연장하려면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이 돼서 180석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거다 라고요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이 특검 연장 법안이 이렇게 계류돼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패스트 트랙을 적용을 해야 특검이 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연장이 될 건데, 자, 이 부분에서요, 자유한국당은 벌써 반대하고 바른정당은 황교안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이 속에서 야당도 50일을 더 연장하는, 국회가 연장을 결정하는 이 특검법 개정안을 내놨지만은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결국 지금 이런 상태로 여야 대립이 되면 바른정당도 그래도 그 여건인데 무조건 야당 편만 들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검법 개정도 물 건너 가게 되고 결국 특검 활동의 연장이 저지되게 되고, 그 비난은
민주당에게 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집권이 유력시 되는 민주당이 자, 이런 식으로 국회 처리를 벌써부터 하게 되면 한마디로 과거에 자신들이 야당일 때 여당의 과반수 이상의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오만하기 거지없다라고 비판하던 행태를 벌써 거짓거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5월이나 6월 임시국회에서 자신들이 집권을 한다면 제대로 된 국회 의정활동을 할 수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벌써 정권을 다 잡은 듯이 설치지만 집권도 하기 전에 야당 독재, 무능 야당이라는 비판을 듣는 사람들이 집권을 했을 때 얼마나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콧대가 높아질지, 그리고 협치라고 이야기하던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던 부분을 근처라도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도요, 자신들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이 야당이 과연 이 나라를 끌고 갈 능력이 있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소통이나 협치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적용되고 불통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집권할 능력이 있는가? 정말 한심스럽기 거지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요,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MBC 청문회를 통과시킨 것을 날치기라고 하면서 지금 이틀째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날치기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다 라고 이야기했고, 야당은 한심하다고 이 한국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특정 방송사 청문회 안건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할 만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언론에 보내는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권하면 언론 문제 그냥 안 있을 거니까 집권 과정, 즉 앞으로 남은 두세 달 동안에 방송들은 알아서 키고 언론들은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의 지금 환노위 위원장이 결국은 홍영표 이 위원장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측근이기 때문에 결국 MBC 청문회를 통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하려고 한다, 방송 길들이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질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지금 국회 일정을 거부했고, 바른당은 이런 보이콧에 참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참외밭에 가서 한마디로 신발끈을 매지 말고 배밭에 가서 갓끈을 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왜 지금 방송들이 대선 후보를 불러서 토론한다면서, 과거 10년, 20년 전에 대선 후보 불러서 검정 생방송 토론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가버렸습니다. 자막을 넣고 옷을 갖다가 과거보다는 훨씬 캐주얼하게 입히고, 패널들이 개그도 좀 하고, 패널들이 예능인 비슷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무르나 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비리를 갖다가 감싸주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지금 언론판에 있는 사람들 이번 대선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거다, 확률이 몇 프로다, 뻔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속에서요,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줄 서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집권하기도 전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언론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방치할 경우에요, 아마 집권하고 나면 대단히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집권에서 국가 대청소를 하고 싶더라도 그 대청소를 하는 방법 또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서 청소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국가 대청소가 아니라 집권하고 난 이후에 야당 대보복이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대청소냐 대보복이냐는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속이에 경일기겠지만은요. 언론이 왜 정권이 바뀌는 향배에 따라서 이렇게 장난을 칩니까? 저는 언론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나라의 언론은요. 정권이 누가 되든 관계없이 짚을 것은 짚고 때릴 것은 때려야 됩니다. 이제 정권이 넘어가는가 싶으니까 언론부터 나서서 지금 치어리더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정상과 비정상을 밝혀내어서 진단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줍니까? 이제 그냥 이 나라는 될 만한 사람한테 전 국민이 그냥 차라리 가서 다 붙어버리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게 낫겠습니까? 민주당 오만하고 건방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요. 집권해봤자 당신들 또한 1년쯤 지나면 촛불 시위의 대상이 되어서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라가 끌어져 갈 것 같습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참을